이슈 체크 시간입니다. 올해는 부산시 첫 추경 예산안 편성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윤정 기자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부산시의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이 이례적으로 1조 원이 넘었다고 하죠. 네, 부산시 의회에 제출된 올해 첫 추경안은 총 1조 1,221억 원 규모입니다. 부산시 추경 예산안이 1조가 넘는 데다 박형준 부산시장 침유 첫 추경이라는 점에서 박 시장이 직접 추경안 브리핑에 나섰는데요. 네. 앞으로 부산시정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습니다. 1조가 넘는 예산이면 어마어마한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어떻게 쓰일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추경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네, 이번 추경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부산의 미래도약이라는 두 가지 큰 축을 중심으로 세 가지 실천 방향에 중점을 맞췄습니다. 그 세 가지 실천 방향을 들여다보면 코로나 확산 방지와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경제 위기 극복과 세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 부산의 미래 비전 실현인데요. 네. 그 세부적으로는 코로나 예방접종센터 운영과 치료 검사 직접 지원 등의 120억 원이 편성됐고, 한시 생계 지원과 희망 일자리 등 취약계층 피해 지원에 419억 원 등이 편성됐습니다. 또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이 8차례에 걸쳐 도출한 그 비상경제 대책회의 정책 제안 편성 비용으로 1,33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에게 무이자, 무신용, 무한도의 특별 자금을 1,000억 원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소상공인 지원, 관광 마이스 산업 지원, 기계 자동차 조선 등 주력 산업 지원, 청년 일자리 창출,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 수산업계 지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현장 맞춤형 정책입니다. 특히 코로나 감염병으로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하반기에 동백전 1조 원을 추가 발행하고 네. 7개 분야 중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또 다소 생소한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원이 되나요? 네, 무엇보다 교수 출신인 박형준 부산시장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 산업협력 인재 양성인데요. 네. 그 산업협력 거버먼스 운영과 그 ICT 인력 양성 교육을 위한 오픈 캠퍼스 사업을 비롯해 IT 기반의 도시명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청년 일자리 지원에 102억 6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부터 노인이 되기 전까지 5060 신중년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 눈에 띄는 부분인데요. 50플러스 생애 재설계 대학 운영에 1억 원과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6억 7천만 원 등 모두 21억 7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 지원과 신중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걸 보면 산업 협력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위한 예산은 어떻게 편성됐나요?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부산의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 모두 1,010억 원을 편성했는데요. 그 얼마 전에 동남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불경 공동준비조직이죠. 합동추진단이 행정안전부 승인을 받았는데요. 부울경 메가시티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울경 초강력 경제도시 건설과 교통인프라 건설 그리고 제조업 혁신 등을 위해 504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는 가덕도 신공항 에어시티 개발 구상과 사업 타당성 용역 착수 그리고 도시철도의 사상 하단간 연장 건설과 낙동강 횡단 교량이죠. 식만에서 사상 사이의 도로 건설 그리고 광역도로이기도 한데요. 동김의 IC에서 식만 JCT 광역도시 건설 등이 포함됐습니다. 을숙도 대교와 장림곡에 간 신규 도로 개설과 명지지구의 간선도로 확장 등 시내 주요 간선도로 개설 등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또 15분 생활 문화시설의 빠른 조성을 위해서 그 복합 문화센터 건립 지원 등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에도 114억 원 등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을 시정에 접목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1조가 넘는 추경 예산이 추가 재정 부담 없이 마련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 규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1조 1,222억 원인데요. 네. 올해 부산시 예산 규모는 기정의 예상액 대비 8.4% 증가한 14조 4천여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어려워진 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집행 부진 사업 구조 조정으로 채무 500억 원을 감축해서 네. 채무 비용을 24.6%에서 22.9%로 1.7% 낮춰서 재정 리스크를 해소했습니다. 시 재정을 절대로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박형준 시장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데요. 박형준 시장은 이번 추경이 지역 경제를 회복시키고 부산이 한 걸음 더 먼저 미래로 가기 위한 부산 발전의 초석을 다지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부산시의회가 어떻게 의결할지 지켜봐야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공은시 의회로 넘어갔습니다. 네. 시의회는 오는 17일부터 23일까지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을 심사한 뒤 24일부터 29일까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 심사를 하고요. 30일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하는 일정을 세웠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가 국민의힘 시장 취임 후 첫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어서 꼼꼼한 심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형준 시장은 이 밖에도 시청 앞에 행복주택 건설과 침례병원 공공병원화 사업 등 장기 표류하고 있는 사업 12개를 선정해서 전략적으로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요. 네. 이 역시 의회와 협력해 해결에 나선다는 계획인데요. 여당이 장악하고 있는 시의회가 당초 약속대로 야당 시장과의 협치를 잘 추진해 나갈지 주목됩니다. 네, 올해 부산시의 첫 추경 예산안 편성에 관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김인정 기자 수고하셨습니다.